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오늘리노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 이무영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됨에 따라서 그동안 못했던 조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조사가 있어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본사일 수도 있고 우리 건설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방문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과태료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그런 조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이나 혹은 본사에서 이와 같은 공문을 받게 되실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별로 그닥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언제 혹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여러분들 사업장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큰 골자만 들어가 있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러한 목록인데요. 이거를 근로감독관이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적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전화를 통해서 나 몇 월 며칠 날 언제 몇 시 정도에 방문할 테니 그때 내가 지금 불러드리는 내용들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라고 그냥 말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말로 했던 서면으로 주셨던 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보게 되는 게 이제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우리 법령에 명시된 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 명부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에도 우리 회사에서 보관해야 될 서류이긴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그거 외에도 다른 용도로 근로자 명부를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몇 명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근로자 명부에는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함이나 직군도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유추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입사일을 보고 연차를 유추한다든지, 퇴사일을 보고 퇴직금 지급 내역을 점검한다든지, 혹은 직군이나 직책을 보고 이 사람이 현장직인지 내근직인지를 판단해서 그 사람의 근로계약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토요일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잘 챙겨줬는지,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 명부를 반드시 보고 있고요. 다음은 임금대장입니다. 임금대장도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보겠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장 처음에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연장 근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금대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임금대장과 맞물리면서 연장근로로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임금대장의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연차관리대장, 이건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연차관리대장을 보면 여러 가지 연차의 사용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아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죠. 조치라는 건 돈으로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거겠죠. 혹은 연차가 제대로 지급되지고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가끔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특히 건설업들은 우리는 뭐 5인 미만 사업장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사규에 우리는 연차가 없기로 우리끼리 정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 연차 없는 걸로 사장님이 정했어요, 근로자끼리 정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법에는 무조건 주라고 돼 있는 법령을 갖다가 우리끼리 그거 우리 법 안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연차를 법에서는 최소 15개라고 해서도 우린 10개만 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연차라는 거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들한테는 한 달 만근했을 때 하루에 쉽게 얘기하면 월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차 개념의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다. 1월 달에 입사했을 때 2월 1일 날 하나 생기고, 2월 달에 또 근무한 걸 가지고 3월 1일 생겨서 이렇게 한 달 만근하다 보면 마지막 달에 총 11개까지 연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15개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게 연차가 제대로 지급되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퇴직한 자는 연차 수당도 우리가 줘야 되는 거겠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이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내역을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취업규칙은 당연히 우리 있어야 되는 거겠죠. 법령상에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사근로자가 5명이에요,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일용직까지 합쳐서 우리가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일용근로자 수와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쳤을 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건설업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영세한 전부 다 외주를 주는 업체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업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이 훌쩍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까지 노동부에서는 점검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고충처리대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끔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제출 서류에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 놓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게 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건설업 본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건설 현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 이 두 가지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으로 조사 나왔을 때 핵심은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써놓으시면 현장 점검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써야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제 카페나 블로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작성한다라는 뜻, 반대로 근로감독관이 적발해 내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로감독관은 현장 조사를 나와서 연장 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가장 대표적으로 점검을 해요.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서 하루에 8시간만 일했다 손 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라면 40시간을 일했다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이때 현장은 보통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토요일날 근무하게 되는 날은 이 날 자체가 연장근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하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만근을 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에는 하루에 주휴수당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휴수당은 하루치 공짜 일당을 얘기하는 거죠. 일하지 않아도 일요일에 대한 일당을 줘야 된다. 이게 뭔다? 주휴수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잡는 게 현장 나가서 근로감독관님들이 보는 대표적인 조사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서만 잘 써놓으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 근로계약서 안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포괄임금 산정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근로계약서만 보고 현장별 노무비 대장은 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근로계약서에 이런 것들을 다 올바로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무비 대장을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장근로수당을 뒤져본다 한들 근로계약서에 이미 다 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적발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무비 대장도 안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대한 점검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요. 여기 추가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이것까지도 보는 게 본사 조사입니다. 즉 현장으로 나가면 그 현장의 착공일로부터 현재 월일까지에 대한 모든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노무비 대장을 살펴보는 거고 본사로 조사를 나오게 된다면 우리 건설업체에서 했던 모든 현장을 양이 많으면 1년치, 양이 적으면 최대 3년치까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취업규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인 이상이라고 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이 취업규칙이 다른 말로 뭐죠? 사규예요, 사규. 사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보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볼 때 아까 현장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겠죠. 어떻게?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보고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정규직은 내근직과 현장직으로 나눠져 있어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정규직 중에 현장직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럼 토요일 날 일하는 것들에 대한 근로수당은 별도로 책정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열어보세요. 그냥 기본급, 식대, 현장수당 이렇게만 돼 있지 연장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주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이 제한이 돼 있는데 옛날에 작성했던 경우에는 20시간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자체가 불법인 거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근로계약서의 핵심은 이런 근로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정규직은 내근직은 상관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한다라고 하면 식대, 차량 유지비 정도만 있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근데 현장직들은 연장근로수당이 12시간 범위 안에서 잘 작성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노무비 대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사 조사가 나왔을 땐 두 가지를 보겠죠. 본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대장, 현장별 노무비 대장. 현장별 노무비 대장은 앞서 말씀드린 현장 조사 때 보는 거와 같은 이유로 봅니다. 주휴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 산정돼서 잘 돼 있다면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본사 급여 대장을 보면은 아까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현장직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최저임금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근로자 명부 나왔는데 가장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서류죠. 근로자 명부에는 이름이 있고 입사일이 있고 직책 그리고 퇴사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뭘 판단하느냐? 첫 번째로 근로자 명부를 보고 연차 사용 대장을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홍길동에도 있고 서동에도 있고 말동에도 있다고 한다면 연차 개수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연차 사용 대장과 크로스 체킹해서 제대로 연차를 주고 있는지를 체킹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퇴사일을 봅니다.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퇴사했다라고 한다면 이 홍길동이의 퇴직금 지급 내역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겠죠. 퇴직금 지급 내역은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홍길동이의 급여 대장을 가지고 평균 임금을 상정해서 계산을 다시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그래서 제대로 지급이 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대로 지급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겠죠. 그런 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자료 한번 다시 볼까요? 따끈따끈한 자료죠.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아직 날짜가 도래되지도 않은 조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및 명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4대 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 막 이런 것도 전화로 너무 시달리셨어요. 너무너무 시달리셨는데 원래 올해 조사가 시작됐는데 뭐만 보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보네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실질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안 본다. 본사로 조사 나오든 현장으로 조사 나오든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거의 다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점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근직으로만 사무직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굳이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면서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봐요. 안 보고 정보통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생긴 교육 내용 중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거는 노동부에서 보통 점검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1월 말일까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 기간이 있는데 이건 장애인 고용공단에 신고하는 건데 그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일부 점검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점검을 하지 노동부에서 점검 나와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까지 점검하지 않는다. 즉 결론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만 본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럼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자료도 볼까요?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및 명부라고 되어 있어요. 일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별표 명부입니다. 명부. 여러분들 기타 기관에서 4대 의무교육을 받으셨을 때 수료증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수료증 근로감독관한테 백날 내밀어봤자 다
단 한 장도 인정받지 못해요. 물론 근로감독관도 이런 내용을, 사회적 현상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이런 걸 어디서 무화를 받으시 이러진 않을 거예요. 무화는 주진 않아요. 아, 수료증이 있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석자 명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석자 명단은 지금 없으신 거니까 그거는 시정 지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희롱 예방교육 그 수료증이 없는 거와 수료증이 있는 거와 조치가 다를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 이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이 업체에 가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었어요. 안전관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제 블로그나 카페 가보거나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 인터넷에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동영상도 있고요. PDF 자료도 있어요. 이 동영상 및 PDF 자료를 우리는 현장에 쭉 다 이메일로 현장 담당자한테 뿌립니다. 그래서 모여서 집합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PDF나 동영상 편한 걸로 내용을 확인하게끔 한 다음에 본 사람들은 각계별로 교육 일지 및 명부에다가 나 교육 받았어요 라고 사인을 하게끔 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현장별로 그 사람을 다 불러놓아서 한 군데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현장에다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현장 담당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부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걸 다시 사진 찍어서 현장별로 본사로 보내주고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동영상 보고 PDF 시청한 다음에 각자 알아서 이름 쓰고 사인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대표자님도 반드시 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참석자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이게 뭐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노동부 현장 점검도 현명하게 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걸리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벌칙이 있나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해 봤어요. 보시게 되면 취업규칙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벌칙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관한 벌칙, 근로자 명부에 대한 벌칙,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벌칙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최저임금, 유급휴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주요 벌칙 같은 것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 제 카페에 교재 원본이 다 실려져 있어요.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이 PDF 자료가 있으니까 마음껏 다운받아서 내용 확인하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요. 이 노동부 현장 점검에 걸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과태료나 벌칙에 해당돼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메꿀 수도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조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장 근로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거, 연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거, 특히 일용직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걸 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개인들한테 부족한 금액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그 송금증 사본을 가져오라는 이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이 과태료 처분보다 그게 훨씬 무섭죠.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정권이 바뀐 이후에 첫 번째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근로감독관들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때처럼 부족한 금원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겪어봐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열심히 준비한다면 둘 다 해당되지 않고 가벼운 시정 지시만 받은 상태로 현명하게 이 조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